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일본 그 현대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감상할 그 시는요, 하나와 사쿠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 그러면 어, 우선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와 사쿠. 真っ白な雪道に 春風香る。私は懐かしいあの街を思い出す。叶えたい夢もあった。変わりたい自分もいた。今はただ懐かしいあの人を思い出す。誰かの歌が聞こえる。誰かを励ましている。誰かの笑顔が見える。悲しみの向こう側に。花は咲く。いつか生まれる君に。花は咲く。私は何を残しただろう。夜空の向こうの朝の気配に。私は懐かしい。あの日々を思い出す。傷ついて傷つけて。報われず泣いたりして。今はただ愛おしい。あの人を思い出す。誰かの思いが見える。誰かと結ばれている。誰かの未来が見える。悲しみの向こう側に。花は咲く。いつか生まれる君に。花は咲く。私は何を残しただろう。花は咲く。いつか生まれる君に。花は咲く。私は何を残しただろう。花は咲く。いつか生まれる君に。花は咲く。いつか恋する君のために。예,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비교적 쉬운 단어로 쓰여져 있는 시였는데 모르는 단어도 있었나요? 그러면 시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로나 이렇게 있습니다. 마시로나. 새하얀 이런 말이죠. 마시로나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본문에서는 마시로나 유키미치 이렇게 새하얀 눈길을 수식했죠. 예. 그 다음에 유키미치 하면은 눈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키미치. 그 다음에 하루카제 가오루. 봄바람이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카오르라고 하는 말은 향기가 난다, 좋은 냄새가 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마치라고 하고요. 거리라고도 하고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에루 본문에 가나에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나에루라는 말은 이루다, 성취하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기본형을 설명하니까요. 여러분 변형돼서 시 중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게마스 격려하다 이런 말이 되겠고 에가오 미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나시미 슬픔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요. 요조라 예, 요하고 소라가 붙어서 요조라 이렇게 가 되죠. 밤하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사노 케하이 아침 기운이다. 케하이라고 하는 말은 낌새 뭐 이런 말 정도가 되죠. 그래서 아침이 온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뜻의 말이 아사노 케하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키즈라고 하는 말은 상처가 되죠. 그래서 키즈쿠 하면 상처를 입다. 이것의 타동사형은 기즈스케루 상처를 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쿠우 본문에서는 무쿠와레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보상하다, 갚다 이런 말입니다. 예, 아무런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서 본문에서는 시에서는 무쿠와레나이 이런 말로 나옵니다. 예.
그다음 이토시, 말은 아주 귀엽다. 이렇게 귀엽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가엾다, 불쌍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가엾다, 불쌍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이, 어머우,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고, 무스부, 연결하다 이런 말입니다. 시 중에는 무스바레테이루, 무스바레테이루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쭉 다시 보면 마시로나 유키미치 하루카제 가오루 마치 가나에루 하게마스 에가오 가나시미 요조라 아사노 케아이 기즈츠케루 무쿠 이토시 오모이 무스부 이런 단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시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는 자신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동해서 감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분석하기 전에 이 시를 몇 번이나 읽어봄으로써 이 시가 자신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이 시와 만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의 어떤 성격, 이 시의 느낌을 자신만의 그 느낌으로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읽는 거니까요. 그 의도를 잘 이해하시고 한번 잘 읽음으로써 읽는 중에 좋은 부분 많이 느끼시고 또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괜찮으시면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와 사쿠真っ白な雪道に春風香る。私は懐かしいあの街を思い出す。叶えたい夢もあった。変わりたい自分もいた。今はただ懐かしいあの人を思い出す。誰かの歌が聞こえる。誰かを励ましている。誰かの笑顔が見える。悲しみの向こう側に。花は咲く。いつかは生まれる君に。花は咲く。私は何を残しただろう。夜空の向こうの朝の気配に。私は懐かしい。あの日々を思い出す。傷ついて、傷つけて、報われず泣いたりして、今はただ愛おしい。あの人を思い出す。誰かの思いが見える。誰かと結ばれている。誰かの未来が見える。悲しみの向こう側に。花は咲く。いつかは生まれる君に。花は咲く。私は何を残しただろう。花は咲く。いつかは生まれる君に。花は咲く。私は何を残しただろう。花は咲く。いつかは生まれる君に。花は咲く。いつか恋する君のために。앞에 읽었던 거하고 한자가 들어가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감상을 했는데,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의 제목은, 하나와 사쿠입니다. 그럼요, 죄송합니다. 요 시의 제목을 살피기 전에, 좀 순서를 바꿨네요. 이 노래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전체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년에서 4년까지, 그러니까 4년까지라고 하면은, 마시로나 유키미치니부터요. 와타시와 나니오 노코시다 다로. 여기서부터, 와타시와 나니오 노코시다 다로. 이까지를 말하겠죠. 여기까지가 4년이고, 그 다음 요조라노부터가 이제 5년이 시작되는데요. 1년에서 4년까지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또 요조라노 이 5년부터
8년까지가 동일한 형식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구연, 하나와 하나와 사쿠 구연과 이 마지막 10년은요, 후렴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동일한 형식으로 대응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4연, 8연, 9연, 10연. 그러니까 요 4연, 하나와 하나와 하나 사쿠 많이 나오는 부분 있죠. 4연, 그리고 요 8연, 9연, 10연. 이것들이 같은 구절로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말 안 하셔도 알겠지만 강조의 형식을 띈다.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시는 최초의 이 1연부터 4연까지 마시로나 유키미치니부터요. 이 와타시오 나니오 노코시다로 요까지만 이 첫 부분의 이야기를 잘 감상하고 이해하면 나머지 시, 전체 시를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를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이 시는 현재에서 과거로, 뭐라고요? 현재에서 과거, 그리고 미래로 라고 하는 이 시제가 시를 이해하는 데 큰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 시적 화자가 그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현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주는 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를 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아까 살펴보려고 했던 그 시를 그 순서에 입각해서 차례도 살펴보겠는데 우선 아까 말했던 하나와 사쿠라고 하는 이 시의 제목이죠. 제목이고 이 구절은 이 시의 가장 이 시에서 많이 등장하고 반복되는 것이 하나와 사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요. 꽃은 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인이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꽃은 핀다. 시인이 말하고자 했던 바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꽃은 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하나의 현상을 나타내고 하는 말이죠. 꽃은 핀다. 하늘은 파랗다 라든지요. 봄이 왔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의 하나의 현상을 나타내는 말인데 굳이 시인이요 이러한 현상적인 말을 왜 시의 내용으로 삼았을까? 그리고 이 꽃이 핀다고 하는 이 당연한 명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이 피기 힘든 경우에 있을 때 꽃은 반드시 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목이 전체의 노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년, 2년 아까는 읽었기 때문에 읽는 거 생략하고 한번 한국어로 한번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새하얀 눈길에 봄바람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립습니다. 그 마을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리운 그 마을을 기억합니다. 이루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변하고 싶은 나 자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그리운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1년과 2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모두 그 마을을 생각한다고 했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한다.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끝을 맺고 있죠. 그 마을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한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데요. 이 현재의 시적 화자는 그리운 그 마을, 그리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그 대상물이, 그 마을과 그 사람이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을, 또 그 사람은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요? 일단은요, 그리운 존재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을과 그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 그리운 존재다, 그리운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이연에서 볼 때 그곳에서 현재의 시적 화자는 꿈을 이루고 싶어 했고 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겠죠. 시인은요, 과거의 그 마을과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데 일련의 일행에서 그 배경을 묘사해 주고 있네요. 새하얀 눈길에 봄바람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적인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얀 눈길에 봄바람의 향기가 불어오는 이 현재에 과거에 있었던 그 그리운 것들을 추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얀 눈길하고 봄바람의 향기는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오연에도 나오는데 오연의 표현을 염두에 둘 때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봄바람이라고 하는 것에 이 봄바람이라고 하는 봄바람을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견주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봄바람의 향기는요 누구에게나 가슴이 설레는 좋은 것이고요 또 기대되는 것이죠. 이러한 좋은 때에 시인은 지나간 과거를 아쉬워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것들을 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2년까지 했죠. 그 다음 3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이거 생략하고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보면 누군가의 노래가 들려온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있다. 누군가의 미소가 보인다. 슬픔의 저 건너편에 꽃은 핀다. 언젠가 태어날 당신에게 꽃은 핀다. 나는 무엇을 남겼을까?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시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3년은 현재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누군가가요. 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또 격려하고 또 미소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 장소가 바로 슬픔 저 너머의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 너머의 저곳에서 누군가가 있는데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노래를 부르고 미소를 짓고 격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슬픔이 있긴 한데 그 슬픔에 지배당하지 않는 꿋꿋한 이러한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슬픔의 저편, 카나시미노 무코가와라고 했는데요. 이 슬픔의 저편이라는 곳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슬픔과 관련이 있는 대상은 그 일련의 그리운 마을과 그리운 그 사람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잘은 모르지만 그 마을의 사람들이 현재의 시적 화자에게
어떤 슬픔을 주고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그 시적 화자가 그리운 그 대상들을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했던 그 존재들을 현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즉, 그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현재의 시인에게는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요,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현재의 나에게 누군가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그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죽은 사람, 없어진 그 사람이 나한테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를 주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슬픔의 저 너머에 있는 누군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처럼 시는요, 자신만의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자신만의 감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누군가가 누구일까? 저는 방금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적 화자가 슬픔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위치에 있음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사연을 볼 텐데요. 이 사연은 이 시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꽃은 핀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저편에서 들려오는 그 노래처럼 그 꽃이 핀다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인은 중간에 이런 말을 삽입했습니다. 이스카 우마레루 키미니 와타시와 나니오 노코시다다로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언젠가 태어날 너에게 당신에게 나는 무엇을 남긴 것일까 이렇게 말입니다. 꽃은 핀다와 언젠가 태어날 너라고 하는 말은요. 서로 상응하는 표현입니다. 꽃이 피듯이 새 생명이 언젠가 태어난다 라고 하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건 또한 꽃이 피는 것처럼 희망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왜 언젠가 태어날 그 새로운 생명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그에게 무엇을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의무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새롭게 태어날 생명에 이러한 무엇을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 같은 것을 왜 느끼는 것일까요? 여기서 한번 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요, 앞에서 느낀 시인의 슬픔과 상관이 있는 것이겠죠. 앞에서 살펴본 그 그리운 사람은 현재에는 눈앞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날 그 생명은 그 그리운 사람을 대신해서 태어나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롭게 태어나는 이 생명은 이전에 그리웠던 그 사람과 자신을 이어주는 매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롭게 태어날 생명에 대한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실되어 버린 지나간 그리운 존재에 대한 그 그리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움만큼 죽어버린, 지나간, 없어져 버린 그 사람이 그리우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태어나는 앞으로의 그 생명이 뭔가 잘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만큼 태어날 새 생명에게 더 잘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는 슬픔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슬프고 애달픈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시인의 이런 내면에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 꽃은 핀다라고 하는 희망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꽃은 핀다라고 반복해서 되뇌이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사라져버린 그 사람 앞에서 삶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사연의 내용이 꽃은 핀다, 꽃은 핀다 이라고 하는 것이요. 8년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9년, 10년에도 계속 반복이 되어서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하나의 그 스토리로서 하나 살펴보았는데 잠시 그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그러니까 새하얀 눈길에 봄바람이 일어나는 이 현재적 상황에서 과거의 그 마을과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근데 과거에 그 사랑했던 사람과 마을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어요. 아마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런 것이겠죠. 하여튼 사랑하는 마을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상실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리웠던 마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험일까요? 그런데 슬픔의 그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고 또 누군가 격려하고 미소를 보입니다. 뭔가 그 새로운 희망의 삭슬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희망을 꽃에 비유해서 꽃은 핀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 그 꽃은 또 태어날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 태어날 생명에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나간 그 사람에 대한 의무감으로서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당신에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첫 번째 이야기 스토리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같은 맥락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 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